제가 여행을 했던 곳 중에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항상 첫 번째로 나오는 나라는 쿠바라는 나라고요. 그 쿠바라는 나라가 저한테 굉장히 특별했던 이유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리 한국과 많이 반대되는 나라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활 방식이나 아니면 살아가고 있는 환경, 일단은 너무나 가난한 나라고,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생을 좀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한테는 쿠바가 가장 인상적인 나라예요. 네, FC 말라위 해외 지원 사업은 제가 원해서 시작한 사업이 아닙니다. 말라위에 있는 2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정말 그들의 간곡한 요청과 바람에 의해서 그 축구단이 만들어지고 교육 지원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나 아니면 다른 구단주들은 작은 서포터즈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 FC 말라위 해외 지원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도 현지인들이 정말 원하는 해외 지원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그런 사업들의 형태가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 FC 말라위 해외 지원 사업의 조금 특징이라면 지금까지 그 후원 외국 해외 아동 지원 사업에 후원을 많이 하지 않았던 20대 초반의 남자분들, 그리고 40, 50대 조기 축구회를 열심히 다니고 계신 그런 40, 50대 남자분들 후원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공감을 얻어내고 그 축구를 통해서 아이들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업에 적극적인 후원자 내지는 지지자가 되시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FC 말라위 해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외 아동 지원이라는 것에서 좀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하셨던 많은 다양한 계층의 여러분들이 좀 더 해외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후원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에게 여행이란 제 삶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충전시켜주고 리셋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행을 하기 전에 저와 또 지금 여행을 하고 난 이후에 제 삶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한번 이렇게 30년 동안의 삶이 리셋됐다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준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향기로운 꿈을 꾸는 소셜워커 박윤선입니다. 굉장히 좋은 장소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돼서 지금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떨리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저는 여행 사실 별로 제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좀 그냥 조용히 혼자서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는 여행 이야기를 할 때와 그리고 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수다스러워지고 말이 굉장히 많아지고 많이 빨라지고 막 혼자서 막 신이 나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주제인 여행 이야기를 함께 하게 돼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저의 여행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해요. 이 사진은 제가 아까 소개받은 대로 저는 9년 동안 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였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스승의 날 때 선생님을 위해서 해주셨던 파티 날 찍은 사진이었고 또 오른쪽에는 또 아이들과 삼겹살 파티 하면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에요. 대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임용고시에 합격하는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모범생이었어요. 남들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하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말 잘 듣는 정말 모범생이었고 또 정말 효녀였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중학교 교사여서 1등 신부감이었습니다. 엄친 딸이었어요. 제 입으로 말하긴 참 힘든데 어쨌든 이 두 사진을 보면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 사진을 예전 사진첩에서 찾았는데요. 굉장히 행복한 순간이에요. 스승의 날이고 그다음에 파티라는 순간인데 제가 제 사진을 보니까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세요? 굉장히 행복하게 보이나요? 조금 그렇진 않죠.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교사라는 생활을 하면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남들이 물어도 몰라 이유는 모르겠는데 행복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것들이 제 몸이나 마음이나 얼굴 표정에서 나타났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9년을 지내다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나는 행복을 찾아서 떠나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찍은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아까랑 표정이 뭔가 많이 달라 보이죠? 굉장히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얼굴이 막 망가지고 되게 표정은 예쁘진 않아요, 사진이. 근데 제가 봐도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아까의 그 정말 우울하고 조금 뭔가 어두웠던 사진 그 표정에서 이런 표정을 짓는 행복한 순간을 맞게 됐는가, 이 이야기들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결심을 하기까지 정말 많은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20년 후에는 당신이 했던 거에 대한 후회보다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후회를 더 많이 하게 될 거다. 지금 자꾸 주저하지 말고 당장 떠나라. 뭐 항해하라, 탐험하라, 꿈꾸라, 발견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렸죠.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인데요. 이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사실 뭐 책이나 아니면 영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송이나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들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말들에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정말 저 이야기는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구나.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마음이 흔들렸었는데 가장 많이 마음이 흔들렸던 말은 이 이야기죠. 어른들의 말, 세상의 말에 속지 말고 정말 하고 싶은 일, 너 자신이 행복해진 일을 해야 돼. 그걸 꿈이라고 하는 거야. 정말 평범하죠. 별거 아니잖아.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말을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을 누가 했었냐면 갈곡중학교 3학년 8반 담임인 박윤선, 제가 그 아이들 졸업 앨범에 이 이야기를 써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쓰면서 머리를 한 대 꽉 맞은 것 같았어요. 너는 정말 네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있나? 너는 행복하나? 너는 꿈꾸던 대로 살고 있나? 라는 이 말을 제가 졸업 앨범에 아이들한테 하나하나 써주면서 굉장히 부끄러워졌어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 지금 당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행복해진 일, 꿈을 찾아서 떠나야 되겠다. 더 이상 애들한테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고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이 사실은 세계 여행이었어요. 제가 그 세계 여행을 정말 하고 싶었었는데 그 당시에 왜 세계 여행을 하고 싶었나? 사실은 그 당시에 9년이라는 그 교직 생활을 하면서 저 자신이 너무너무 많이 싫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 자신이 너무너무 싫었던 그것도 있었지만 반면에 또 저는 진짜 내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진짜 나 자신을 찾고 싶다라는 생각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여행을 정말 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것도 있었어요. 제가 처해 있는 현실이 가정환경, 뭐 여러 가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환경들이 저를 도망가고 싶게 사실 만들었어요. 근데 꼭 도망가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를 찾고 싶다라는 마음도 또 내 마음 한편에서는 굉장히 간절하게 있다는 걸, 이거는 제가 저 자신에게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네가 왜 세계여행을 가고 싶냐? 그랬더니 어떨 때는 나 정말 도망가고 싶어. 그랬다가 어떨 때는 아니야, 난 진짜 나의 새로운 모습을 찾고 싶어.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저한테 계속해서 던지게 됐었어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정말 싫었거든요. 학교를 그만둘 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또 제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제가 저에게 물어보니까 뭔가를 좀 제대로 가르쳐보고 싶다는 욕구도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저는 내가 세계여행을 가고 싶은 이유는 도전 50%, 도피 50%라는 정말 치열한 질문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난 뭐가 편해지냐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물어도 대답할 수가 있어요. 너 혹시 도망가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면 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는 내가 왜 도망을 가냐고, 난 지금 도전하러 가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너 정말 대단해, 너 정말 도전이 역시 대단해 라고 얘기할 때 아니야, 나는 정말 사실 이 현실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라고, 그러니까 저 자신을 설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도 오히려 더 당당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서 뭐 할 거냐,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 이야기는 2009년도, 정말 제가 2010년도에 여행을 떠났었는데 2009년도 9월 13일 날 제 싸이월드에 썼던, 지금 사라져버린 싸이월드에 적어놨던 글들이에요.
세계여행 가서 도대체 뭘 하고 싶은가 리스트를 정말 많이 적었었거든요. 뭐 아르헨티나 가서 탱고도 배우고 춤추며 밤도 새보고 인도 가서 레게 머리도 하고 뭐 젬베도 배우고 NGO 활동도 해보고 그다음에 태국 가서 마사지도 따보고 그다음에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도 따고 우유니 사막도 가보고 그다음에 별빛 아래 노숙도 해보고 정말 낭만적이기도 하고 정말 도전적인 여러 가지 이런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의 리스트를 쭉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낯선 곳에서 사랑에 빠지기 꼭 한다. 이거 꼭 해야 되겠다라고 저 정말 결심하고 떠났거든요. 지금 여기 제가 적어놨던 여러 가지 리스트들 중에서 한 몇 퍼센트를 제가 이뤘을까요? 한 90% 정도를 이룬 것 같아요. 마지막에 사랑에 빠지기 포함해서 90% 정도는 다 이뤘어요. 그리고 빠진 것들이 미국에 안 갔거든요. 제가 여행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 별로 매력이 없는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을 아예 나라를 빼버리고 이런 경우 빼놓고는 다 해봤습니다. 제가 세계여행을 갔던 루트는 일단 기간은 1년 6개월이었고 예산은 2,500만 원이래요. 2,500만 원을 왜 2,500만 원이냐고 물으세요. 근데 저게 제가 9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고 받은 퇴직금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난 저거 다 쓰면 돌아와야지 라고 열심히 했는데 진짜 1년 6개월 되니까 똑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1년 6개월 만에 돌아왔고요. 예상 루트는 태국부터 해서 이렇게 쭉 했는데 거의 제가 예상했던 대로 다 갔었고 2,500만 원을 어떻게 1년 6개월을 사냐고 많이들 물으시는데요. 그 이유는 저 나라들에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같이 못 사는 나라고요. 물가 엄청 싼 나라고 선진국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캐나다 이런 곳은 없어요. 북유럽이나 이런 곳. 그래서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뭐 여행하면서 찍었던 사진들을 그냥 모아봤는데요. 아까 제가 리스트, 제 그 하고 싶다 리스트에 있었던 대부분의 것들이 사진으로 보여져요. 레게 머리 하기, 그 다음 뭐 양떼, 그 다음에 빅토리아 폭포 뭐 이런 것도 있고, 젬베도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거기 여행을 하면서 그냥 정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이 만났습니다. 많이 만나고, 그리고 많이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목자들은 왜 사진에 남자가 저렇게 많냐면 여자들은 안 만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여자다 보니까 남자들이 더 많이 주변에 몰리게 되더라고요. 네, 즐겼습니다. 네, 즐겼고 충분히 활용한 것 같아요. 제가 여자라는 것을 훨씬 여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자니까 너무 위험하고 되게 험하고 그러지 않냐고 얘기하는데 여자이기 때문에 받은 배려들이 저는 정말 많아요. 차를 탈 때나 아니면 숙소를 구할 때나 다른 이동을 할 때나 뭐 이럴 때 여자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호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일단 뭐 뭘 얻지 않더라도 그냥 친절하게 잘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리스트들 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커피 관련된 뭐 커피 농장에서도 실제로 일을 해보고 그리고 배워보기도 하고 커피도 정말 제가 이동을 했었던 모든 도시 모든 나라에서 다 커피를 다 마셔봤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돌아와서 사실은 스타벅스에 취직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스타벅스 제가 여행하는 곳에 있는 스타벅스를 다 가보겠다. 그리고서 다 인증사진을 찍어오겠다라는 야심으로 많이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사진도 찍었는데 지금 그 일은 하고 있지 않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도 마음껏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여행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들이죠. 그 현지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도 정말 원도 한도 없이 과일이며 그 현지 음식들도 정말 많이 먹으면서 돌아다녔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별거 없어요. 저는 여행 사진이 맨날 먹는 사진이랑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사진이랑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아름다웠던 여러 풍경들, 이런 뭐 우유니 사막도 있고, 그 다음에 멕시코에 있는 저런 바다들, 칸쿤, 그 다음에 제일 제가 봤었던 바다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바다는 탄자니아에 있는 잔지바르 해변이었거든요. 그런 바다들에 대한 사진들. 이거는 뭐 제가 자랑하려고 좀 올려봤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싶었던 그냥 의미 없는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되게 의미 있는 뭐 살사도 배우고요, 탱고도 배우고, 그리고 젬베 아니면 스페인어, 그다음에 NGO 단체에서도 일도 해보고 또 케냐에서는 고아원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리고 스페인어를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그 알케미스타라고 있죠. 스페인어로 연금술사인데요. 그 저 연금술사라는 책을 내가 반드시 스페인어로 읽어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어권을 6개월 정도 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좀 실제로 배우기도 하고 레슨도 받고 이러면서 정말 띄엄띄엄이지만 모르는 단어 수만 개지만 그래도 다 읽어냈던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여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들과 실제로 한 것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면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해본 것 같아요. 돌아와서는 이제 뭘 할 건가? 1년 6개월간의 세계 여행 후에 뭐가 달라졌을까? 저는 굉장히 뭔가가 달라져 있을 줄 알았어요. 일단은 저를 정말 괴롭혔던 제 가족과 제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들 조금이라도 달라져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전혀 달라져 있지 않았고요. 정말 제가 와서 느낀 거는 오로지 나 혼자만 달라져 있다. 이 세상은 그대로인 거예요.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오직 나 혼자만. 그럼 나는 도대체 뭐가 달라졌냐. 혼자서 또 싸이월드에 열심히 하나씩 써왔던 것들을 보면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요. 제가 제 얼굴을 봐도. 그리고 영어와 스페인어를 좀 할 수 있게 된 거. 그리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 새로운 도전. 이거 별거 아니야. 이게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일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도전하고 만나고 뭔가를 시작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도 없어요. 워낙 맨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맨날 새로운 도전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거든요. 딱 45리터짜리 배낭만큼의 짐만 있으면 나는 어디서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정말 엄청난 깨달음이죠. 그리고 그 45리터짜리 배낭이 가득 차도록 제가 짐을 꽉꽉 넣어서 다녔는데 거기서 제가 뭔가를 하나를 사게 되면 뭔가를 하나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새로 하나 사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한 다음에 뭔가를 살 수 있죠. 그래서 새로운 걸 뭔가를 산다는 거 그만큼의 나는 그러면 짐을 더 짊어져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걸 버려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배낭여행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고마움을 느꼈죠.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 사실 우리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외국에 나가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간단하게만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 한국에서는 정말 날씬하고 길고 예쁜 다리가 예쁜 거잖아요. 날씬하고 가는 다리가. 근데 쿠바나 남미에 가면 그런 다리는 정말 매력이 없는 다리예요. 통통하고 굉장히 푸동푸동한 다리, 우리가 무다리라고 얘기하는 그 다리가 정말 예쁜 다리예요. 그래서 제가 쿠바랑 남미에서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그 다리 때문에 한국에서는 맨날 저주받은 하체라고 고민했던 것들이 그런 그냥 사소한 것들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정말 중요하게 느낀 건 내가 되게 멋있고 매력이 있구나 라는 걸 여행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뭐 하냐고 사람들이 많이 물었죠. 저 별로 고민하지 않았거든요. 돌아와서 뭘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맨날 너무 재밌게 잘 노느라.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딱 한국에 돌아왔을 때 아까처럼 변해버린 내 모습밖에 없었어요. 대책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 친구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말라위라는 나라에서 만난 유소년 축구단이에요. 유소년 축구단을 본인들의 자비로 그냥 봉사로 마을에서 아이들 한 100명을 가르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너네들을 100명의 아이들이 축구를 배우고 있는데 지원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네 구단의 구단주야.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정말 꼴랑 3만 원 주면서 제가 구단주 행색을 한 2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씩 이제 축구공도 사주고, 그 다음에 비닐로 저렇게 되어있던 축구 골대도 좀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응급약품도 좀 사다 주고, 이러면서 약간씩 조금씩 돈 좀 보내주면서 구단주 행세를 했죠. 제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또 이제 친구들이 조금씩 알게 돼서 약간의 후원도 조금씩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의 도움에 의해서 그러니까 중학교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친구들 16명의 장학금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저런 축구화도 또 보내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서 같이 또 저희도 또 물건도 보내고 이러다가 지금은 이거는 제가 그 소포를 보내고 난 다음에 보내준 아이들의 메시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식도 조금 줄 수 있는 수준이 됐고요. 애들이 학교 지원할 때 이제 파티를 해줄 수 있는 수준도 됐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후원을 해준 지 이제 2년, 3년째가 되어가는데, 이제 3년째가 되면서 저 혼자 하기에는 뭔가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미래하는 재단에 제가 찾아갔어요. 내가 이렇게 돕는 아이들이 있는데, 혹시 이 재단에서 이거를 국제사업으로 하실 생각이 없으시냐고. 이게 정말 그냥 찾아갔는데,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셔서, 아이고 그러면 해보시죠 라고 해서 제가 거기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아이들 때문에 제가 취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FC 말라위 아프리카 유소년 축구단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올해 6월에 이제 축구로 아이들의 미래를 바꿔줘라고 하는 저희는 구단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후원자가 아니라 구단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단주들의 주주총회를 가졌습니다. 후원자들이 모여서 파티도 하고 아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쓰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축구용품 협찬도 받고 위즈돔에 당신의 한 시간을 후원도 받고 있고요. 내년에 정말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별로 도전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도전하는데 이 사업으로 코이카 해외 지원 사업을 한 1억짜리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해보고 싶다는 사람도 생겨서 이거 해도 재밌겠다. 재밌으면 저는 그냥 하거든요. 축구 봉사원정대 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모아서 한번 해볼게 이렇게 얘기만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저 2013년 7월 24일 지지난달이죠. 그래서 3년 만에 다시 말라위에 돌아갔습니다. 이번 예전에는 정말 여행자의 신분이었지만 지금은 이 아이들을 도와주는 후원자, 그다음 해외 사업을 담당하는 매니저로 아이들을 만나서 지금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까 조금 나왔었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조금씩 노력하고 있고요. 향기로운 꿈을 꾸는 소셜 워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제가 행복한 만큼 그 행복을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퍼뜨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향기로운 꿈을 꾸는 소셜 워커가 우리 한국말로 하면 복지사더라고요. 사회복지사. 그거보다는 소셜 워커가 좀 더 있어 보이고 그래서 예, 향기로운 꿈을 꾸는 소셜 워커라고 저 혼자 스스로 얘기하면서 돌아다닙니다. 일단 지금은 이 일이 제 일이 됐고 이 일은 제가 여행을 갈 때까지만 해도 정말 이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행을 다닐 때 사람들이 진짜 많이 비교 대상으로 삼았던 분이 한비아였거든요. 혼자 여행 갔으니까 혼자 여자 혼자 막 세계여행 한다고 하니까 돌아와서 NGO에서 일하는 거 아니야? 이랬거든요. 저는 절대로 안 한다고. 나는 교육이나 뭐 이런 NGO 이런 거에 관심도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도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 일을 하게 되고 굉장히 행복하게 이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돌아와서는 뭘 하지? 사실은 애초부터 필요가 없었던 질문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길 위에서 여행을 하다가 정말 저처럼 우연히 아프리카 그 새까만 아이들이 직업을 찾아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다른 방향의 여러 가지 길을 찾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행,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아마 조금이라도 여행에 대한 관심이나 생각이 있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여행을 하시면서 답을 찾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